법원 파평 적성은 경사도 23도 미만, 파주 문사는 2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의 경우 도시개발을 허용한다. 지난 6월 28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수정동의안으로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는 경사도 18도 미만의 경우 도시개발을 허용한다고 돼 있었던 것을 23도 미만으로 완화하자는 조례 개정안을 이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용우 의원이 공동 발의안이 내용적으로는 관철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보셨듯이 6월 28일 본회의에서는 안소희 시의원 민중당의 의제기로 표결을 하여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 전체 과정은 매우 비민주적이었으며 졸속 처리됐다고 판단됩니다. 파주 지역의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 정도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려면 최소한 사후 영향에 대한 용역 조사와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조사와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원 발의 안건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어 의원 한두 명의 주장만으로 파주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18도 미만이어서 개발이 불허됐거나 유예된 지역의 사업명 등 관련 자료를 안건을 발의한 이성철, 이용욱 두 의원에게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이 합의되기 이전 좀 더 신중하게 충분히 논의를 위한 안건을 보류시켜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나 역시 무시되었습니다. 산지 경사도에 따른 도시개발 계획을 대폭 완화한 것은 파주, 법원, 파주 적성뿐만 아니라 파주 지역 전체 산지를 초토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시는 경사도 15도 미만의 경우에 개발을 허용한다는 조례를 17.5도에서 23도로 완화한 이후 산지가 심각하게 난개발되고 주민들 고통도 매우 컸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시장 직속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최근 보고서를 발간하고 조례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파주시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조례가 용인시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성철 시의원은 물론이고 파주시의 도시산업위원회는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파주환경운동연합이 회의를 촬영하거나 페이스북 중계를 해도 되냐는 질의를 의회 사무국에 하자 이튿날 도시산업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비민주적 진행을 했습니다. 파주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상 방법은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최종환 시장의 결단입니다. 최종환 시장께서 본회의 통과 20일 이내에 파주시의회로 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재의 요청을 하여 조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사후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하여 예상되는 우리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도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경사도를 완화한 도시개발계획 조례로 인해 가막산, 파평산, 비악산 등 북파주의 중요 산지가 파괴될 경우 훗날 기록은 파주시의회나 대표 발의한 이성철 의원의 이름이 아니라 최종환 시장이 완화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입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 보전을 위해 전임 시장들보다 진일보한 활동을 보이는 최종환 시장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2019년 7월 10일 파주환경운동연합 이상입니다. 네, 성명선 낭독 두 분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심각한 산지 경사도 문제, 시장님의 제의와 또 시의회의 어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